이 영상은 다소 자극적인 성적 묘사가 있습니다. 시청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함경도 어느 마을. 금슬 좋기로 소문난 양반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친방에는 말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지요. 남편은 젊은 몸종의 살결에 빠져들었고, 아내는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머슴의 품에 안겼습니다. 은밀한 미래, 대신, 그리고 뜻밖의 화해. 이것은 정사에 기록되지 못한 욕망과 사랑이 뒤엉킨 한 쌍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영조 15년, 함경도 북청 고을. 이곳에는 대대로 내려온 양반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주 한씨 집안이었지요. 이 집안의 외아들 한현덕은 어릴 적부터 이웃마을 전주 이씨 집안의 딸 이혜현과 혼담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이씨 댁딸이 혼이 나면 참 좋겠소. 그러게 말이오. 두 집안 모두의 경사가 아니겠소. 두 집안 어른들은 아이들이 자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현덕이 17, 애연이가 16이 되던 해에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혼례는 성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지요. 참으로 잘 어울리는 한 쌍이구먼. 둘 다 젊고 건강하니 금방 대를 이을 것이야.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현덕과 애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어렸습니다. 첫날 밤, 신방에 들어선 현덕과 애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촛불만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현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피곤하시지요? 아니에요, 서방님. 애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덕은 천천히 애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부인, 예, 서방님. 현덕은 애현을 끌어안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부인,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서툴렀습니다. 현덕이 애현의 저고리끈을 풀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애현이 스스로 저고리를 풀었습니다. 하얀 어깨가 드러났지요. 현덕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옷도 벗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처음 보았습니다. 부인, 아름답습니다. 서방님도. 현덕은 애현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녀 위에 올랐지요. 부인, 아플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서방님. 현덕은 천천히 애현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애현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지요. 부인, 괜찮으십니까? 예, 계속하세요. 현덕은 서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애현은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처음에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은 점점 다른 감각으로 변했습니다. 서방님, 이상해요. 나도 그렇소, 부인. 두 사람은 난생 처음 겪는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부인, 나 더 이상. 서방님. 현덕은 애연이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대로 포개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부인, 고맙습니다. 서방님, 저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3번이나
몸을 섞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애연은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요. 서방니, 어젯밤, 부인,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아니에요. 좋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현덕과 애연의 밤은 뜨거웠습니다. 매일 밤, 현덕은 애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애연도 그를 기다렸지요. 부인, 오늘도, 예, 서방님. 어서. 두 사람의 속궁합은 환상적이었습니다. 현덕의 것은 크고 단단했고, 애연의 안은 꼭 맞게 조였습니다. 마치 서로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서방님, 좋아요. 부인. 나도. 밤마다 애연의 신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석 달 후, 애연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서방님, 제가 아이를. 정말입니까? 부인. 현덕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인, 오늘 밤도. 하지만 서방님, 아이가. 괜찮습니다. 조심히 하면. 현덕은 여전히 애연을 탐했습니다. 임신한 몸이어도 상관없었지요. 서방님, 조심히. 알겠습니다. 부인. 현덕의 성욕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10달 후, 애연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십니다. 집안은 기뻤습니다. 첫 손자가 태어난 것이지요. 하지만 현덕은 그날 밤에도 애연을 찾았습니다. 서방님, 아직 산후인데. 부인. 나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옆에. 조용히 하면 됩니다. 현덕은 애연의 옷을 벗겼습니다. 애연은 거부할 수 없었지요. 서방님, 살살 부탁드립니다. 아파요. 옆에서 아이가 자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몸을 섞었습니다. 애연은 신음을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부인 미안하오. 그런데 멈출 수가. 현덕은 애연의 입을 막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현덕은 매일 밤 애연을 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애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좀. 부인. 나는. 서방님,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은 힘들어요. 애연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현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인.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하루 걸러 한 번씩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애연은 또 임신을 했습니다. 서방님. 또. 부인. 축하합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고. 애연은 15년 동안 거의 임신과 출산을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10번째 아이까지 낳았지요. 한씨 댁은 정말 자손복이 많으시구먼. 10남매라니. 참으로 금슬이 좋으신가 봐. 마을 사람들은 현덕과 애연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애연은 지쳐 있었습니다. 15년간 끊임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그녀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요. 서방님, 오늘은. 알겠습니다. 부인. 현덕도 점점 애연을 찾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현덕은 애연의 방에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애연은 처음에는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드디어 좀 쉴 수 있겠구나. 하지만 현덕이 자신을 찾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3년 전 집안에 새로운 몸종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말수. 20살의 젊은 여자였지요. 말수는 예뻤습니다. 피부는 하얗고 눈은 또렷했습니다. 현덕은 말순을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기 말순이라고 했나? 네. 나으리. 수고하거라. 현덕은 말순을 자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심부름을 시키는 척했지만 점점 다른 의도가 생겼지요. 어느 날 밤, 현덕은 말순을 자신의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말순아, 이리 와서 술 좀 따르거라. 네. 나으리. 말순이 술을 따르는 동안 현덕은 그녀를 가까이서 바라봤습니다. 말순아. 예. 나으리. 너 나이가 어찌 되느냐? 20입니다. 나으리. 20. 좋은 나이로구나. 현덕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으리. 쉬. 조용히 하거라. 현덕은 말순을 끌어당겼습니다. 말순은 놀랐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회다.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양반의 씨를 받아 아이를 낳으면 작은 마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으리, 여기선 위험합니다. 누가 올수. 그럼 어찌하면 밤에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다른 몸종들이 모두 잠든 후에 현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깊은 시각, 말수는 사랑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나으리, 왔습니다. 말수나. 현덕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문을 잠그고 현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저고리를 풀었지요. 나으리. 제가. 현덕은 그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말수나. 현덕은 말순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말순도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나으리. 어서. 말순은 현덕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것을 만졌지요. 나으리. 크십니다. 말순아. 현덕은 말순을 사랑방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녀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 나으리. 말순은 큰 소리로 신음했습니다. 조용히. 누가 들으면. 예. 나으리. 말순은 신음을 참으며 현덕을 받아들였습니다. 현덕은 애현과 할 때보다 더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말순아. 좋으냐? 예. 나으리. 너무 좋습니다. 말순은 현덕을 만족시키려고 온갖 기술을 다 부렸습니다. 나으리.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말순은 현덕 위로 올라타 몸을 움직였습니다. 말순아. 너 참으로 대단하구나. 현덕은 말순의 몸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덕은 거의 매일 밤 말순을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애연의 방에는 발길도 끊었지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말순이 현덕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오늘은 제 방에서 어떠실까요? 내 방. 예. 다른 몸종들은 오늘 마을 잔치에 가서 밤늦게 올 겁니다. 현덕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 좋구나.
그날 밤 현덕은 몸종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말순의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나으리, 어서 오세요. 말순은 이미 옷을 풀고 누워 있었습니다. 말순아. 현덕은 말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나으리, 오늘은 마음껏. 그래, 오늘은 아무도 없구나. 현덕과 말순은 그날 밤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사랑했습니다. 아, 나으리, 아, 더. 말순의 신음은 아무도 없는 방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아, 나도 참을 수가. 두 사람은 밤새도록 몸을 섞었습니다. 그 후로 현덕과 말순은 때때로 말순의 방에서도 만났습니다. 어느 봄날 현덕은 이웃마을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말순아, 너도 함께 가야겠구나. 이 짐을 들어야 하니 말이다. 네. 나으리. 현덕은 말순을 데리고 이웃마을로 갔습니다. 잔치는 성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었지요. 현덕도 다른 양반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술을 몇 잔 마시자 현덕은 말순이의 품이 그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 이기에 참아보려 했지만 그저 말순이 생각만으로도 아랫도리가 부풀어 올랐지요. 잠시 실례하겠소. 현덕은 자리를 뜨고 말순을 찾았습니다. 말순아. 예, 나으리. 무슨 일이십니까? 잠깐 이리 와 보거라. 현덕은 말순의 손을 잡고 한적하고 사람이 없는 으슥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집 뒤편의 담벼락 뒤였습니다. 나으리, 여기는 조용히 하거라. 여기는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다. 현덕은 말순을 담벼락에 밀어붙였습니다. 나으리, 하지만 말순아, 나는 지금 참을 수가 없구나. 여기 한번 만져보거라. 현덕은 말순의 손을 자신의 아랫도리에 가져다 댔습니다. 어머, 나으리. 놀라는 말순이의 말을 뒤로 하고 현덕은 말순이의 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말순아, 급하구나. 빨리 한 번만 하자구나. 발정난 종마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현덕의 모습에 말순이도 흥분되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오히려 쾌감을 더했지요. 현덕은 그것은 앞뒤 보지 않고 바로 말순의 따뜻하고 축축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으리. 말순은 신음을 참으며 현덕을 받아들였습니다. 담벼락 너머에서는 잔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음악소리. 하지만 담벼락 뒤에서는 현덕과 말순이 은밀하게 몸을 섞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이런 것도 재미있구나. 예, 나으리. 저도. 두 사람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누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나으리. 더 이상. 나도. 말순아.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현덕은 말순에게서 몸을 떼고 옷을 정리했습니다. 이 또한 잊을 수 없는 색다른 느낌이로구나. 네. 나으리. 두 사람은 조용히 담벼락을 빠져나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또 어느 날 현덕은 친구들과 함께 산속 계곡으로 놀러 갔습니다. 말순이는 짐을 들고 함께 갔지요. 나으리, 여기 물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물이 참 좋구나. 현덕은 말을 하며
말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이는 현덕의 말을 느지막이 알아차리고 아, 나으리도 참 오늘 그 물맛 한번 보시렵니까? 호호. 현덕과 말순이는 다른 일행들이 안 들리도록 서로 속닥거리며 웃었습니다. 계곡의 넓은 바위에 자리를 펴고 싸운 음식을 펼쳐 놓았습니다. 현덕과 친구들은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현덕은 계곡 물가에 발을 담그고 있는 말순이에게 눈이 갔습니다. 치마를 살짝 걷어 올린 종아리에 투명한 물을 손으로 떠서 떨어뜨리고 있는 말순이를 보고 있자니 현덕의 욕정이 다시금 꿀틀거렸습니다. 나 소피 좀 누고 오겠네. 현덕은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또다시 말순이를 데리고 숲속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순아, 나으리, 이리 오너라. 현덕은 말순을 나무 뒤로 끌고 갔습니다. 나으리, 여기서는 괜찮아. 아무도 없단다. 현덕은 말순을 나무에 기대게 했습니다. 나으리, 물맛은 집에 돌아간 후에 현덕은 말순이의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쉿, 나는 지금 그 물맛을 봐야겠구나. 기다리기 힘들단 말이다. 그러면서 묵직해진 아랫도리를 말순이에게 확인이라도 시켜주. 말순이의 배꼽에 문질문질하며 비벼댔습니다. 현덕의 행동에 말순도 어느덧 흥분되어 원했습니다. 현덕은 말순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그녀의 치마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순이의 물맛을 원없이 보았습니다. 아, 나으리. 숲속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말순의 신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말순아, 문맛이 참 좋구나. 나으리, 저 못 참겠어요. 어서 제 샘을 막아주세요. 현덕은 그 말에 치마를 제끼고 바로 단단한 그것을 말순이의 그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 나으리, 너무 좋습니다. 나도 너무 좋구나. 하. 두 사람은 숲속에서 몸을 섞었습니다. 햇빛이 나무잎 사이로 비쳐 들어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으리, 이제 나도. 말순아. 현덕의 욕망은 말순의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어찌나 욕망의 분출물이 많았던지 말순이의 흰 허벅지를 타고 흐를 정도였습니다. 말순이는 속곳으로 얼른 닦아 정리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숨을 고르고 옷을 정리했습니다. 나 먼저 가마. 마저 정리하고 천천히 오거라. 네. 나으리.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술상이 차려친 계곡의 바위로 갔습니다. 이렇게 현덕과 말순은 다양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사랑방, 말순의 방, 담벼락 뒤, 숲속. 그들의 관계는 점점 대담해져 쾌락도 깊어졌습니다. 말순은 기뻤습니다. 이렇게 매일 같이 관계를 하면 곧 아이가 생기겠지. 그럼 나는 자근만이 신분 상승할 생각에 매일 같이 김칫국을 마셨던 말순이는 시간이 지나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말순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지? 말순은 초조해졌습니다. 이러다간 영원히 작은 마님이 될 수 없어. 말순은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마님을 쫓아내야 해. 한편 애현은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을 상대하느라 지쳤었으니까요. 하지만 막내가 10살이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육아에서 손이 떼지면서 애어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몸도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꼈지요. 나도 이제 30이 넘었는데 아직. 애어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속에서 예전에 그 욕망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에는 애어는 현덕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현덕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다음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현덕은 오지 않았습니다. 애어는 깨달았습니다. 서방님이 나를 찾지 않으신다. 그녀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은 그녀의 몸이 다시 남자를 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어쩌지? 애어는 밤마다 혼자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몸이 달아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양반집 부인이 성욕을 참지 못한다는 소문이 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참아야 해. 참아야 한다고. 애어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소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얼굴도 야위어 갔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하인들이 걱정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애어는 의원을 불렀습니다. 부인, 큰 병은 아니십니다만 마음에 무언가 걸린 것이 있으신 듯합니다. 마음에? 예. 마음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약재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그나마 마음을 진정할 수 있는 약을 처방했지만 애연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원인은 그녀의 마음 속에, 아니 그녀의 몸 속에 있었으니까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애연은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탁. 애연은 창을 열고 밖을 살폈습니다. 뒷마당에서 머슴 강두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데도 그는 우통을 벗고 있었습니다. 땀이 흘러내리는 그의 등은 근육으로 떡 벌어져 있었고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팔뚝에 힘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애연은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저게 강도의 탄탄한 몸, 떡 벌어진 어깨, 두꺼운 허벅지. 애연의 시선은 그의 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지 사이로 보이는 불룩한 부분. 애연은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속곳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나,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애연은 창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애연은 강두를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다음 날, 애연은 강두를 불렀습니다. 강두야, 이리 오너라. 예, 많이. 강두는 애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 추운 날씨에 우통을 벗고 장작을 패더구나. 감기 들겠다. 괜찮습니다. 많이. 장작 패다 보면 오히려 이 겨울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요. 그래도 이것 좀 먹어라. 애연은 엿을 꺼냈습니다. 많이. 이런 귀한 것을.
괜찮다 먹어라. 장장 패느라 힘들지 않느냐. 강두는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엿을 받아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기 시작했지요. 애연은 강두의 남자다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슬쩍 강두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강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엿이 너무 맛있어서 그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요. 애연은 강두의 탄탄한 허벅지에 흡족했습니다. 허벅지가 이리도 단단하고 튼실하다니. 그것은 얼마나 더 단단하고 튼실할까. 그날부터 애연은 자주 강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매번 맛있는 것을 주며 점점 대담하게 그의 몸을 만졌습니다. 허벅지에서 시작해서 점점 위로. 며칠 후 애연은 강두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강두야, 이것도 먹어라. 고맙습니다. 많이. 강두는 떡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애연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허벅지에 손을 올렸지요. 이번에는 강두가 느꼈습니다. 마님께서.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떡이 너무 맛있었으니까요. 애연의 손은 점점 위로 올라갔습니다. 강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애연은 엿을 주며 강두의 가랑이에 머리를 대고 누웠습니다. 많이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애연의 손이 강두의 가랑이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강두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애연의 부드러운 손길에 강두의 그것이 단번에 방망이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애연은 그것을 손으로 느꼈습니다. 아, 그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강두야, 너 이것이 무엇이냐? 방으로 들어가 확인해 봐야겠구나. 많이. 조용히 하거라. 애연은 강두의 손을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행히 그 모습은 아무도 보질 못했습니다. 강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애연은 다짜고짜 강두의 바지고름을 풀어버렸습니다. 많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름이 풀어진 바지가 강두의 굵고 단단한 허벅지를 타고 스르르 바닥까지 내려오자 강두의 늠름한 그것이 화가 난 상태로 애연을 마주했습니다. 애연은 그런 강두의 물건을 보고 더더욱 욕정에 휩싸였습니다. 강두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애연은 자신의 저고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강두의 두껍고 푸박한 손을 자신의 봉긋한 가슴으로 가져갔습니다. 강두는 숨이 막혔습니다. 많이. 너도 원하지 않느냐? 너의 그것이 마치 터질 것 같구나. 강두도 혈기왕성한 남자라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급박한 손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포옹했습니다. 강두의 단단한 가슴에 부드러운 마님 애연의 가슴이 포개졌습니다. 그날 그렇게 양반집 부인과 머슴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두는 처음인지라 떨고 있었습니다. 많이. 정말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강두야. 쉿. 애연은 강두에게 손가락을 가져가 대며 강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더욱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지요. 나 사실 너무 외로웠단다. 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하지만 많이. 저는 천한 머슴이고. 강두의 말을 끊어버리듯 애현은 강두의 입을 입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입술이. 그리고 마님의 향긋한 혀가 강두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둘은 깊게 입맞춤을 이어갔습니다. 강두야, 그런 것 따윈 상관없단다. 지금은 그저 남자와 여자일 뿐이야. 애연은 말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강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강두는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강두도 너무 좋았습니다. 입맞춤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애연의 손이 강두의 가슴을 쓰다듬었습니다. 단단한 근육이 손에 느껴졌지요. 강두야, 너 정말 튼실하구나. 많이. 애연은 강두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에 올라탔지요. 많이. 제가. 아니야. 내가 할게. 애연은 15년간 남편과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두의 그것을 손에 쥐었어요. 응. 크구나. 많이. 애연은 강두의 그것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강두는 온몸이 떨렸지요. 많이. 저 이상합니다. 괜찮아. 곧 더 좋아질 거야. 애연은 강두의 것을 자신의 안으로 천천히 넣었습니다. 아, 강두는 처음 느껴보는 감각에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많이. 이게 좋지. 이제 천천히. 애연은 강두 위에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아, 너무. 강두야. 나도. 좋아. 애연은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강두는 서툴렀지만 그의 젊고 힘센 몸은 애연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많이. 더 이상. 강두야, 조금만 더. 애연의 말에도 강두는 터짓듯한 그것을 더 이상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강두는 애연의 배꼽에 분출하고 말았습니다. 어찌나 폭발적이었던지 애연의 배꼽을 넘어 가슴 얼굴까지도 그것이 튀어버렸습니다. 마님, 죄송해요. 애연은 그런 강두가 너무 귀여워 보였습니다. 애연은 미소를 지으며 강두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대로 포개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많이. 죄송합니다. 왜 미안해하니? 좋았어. 애연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강두야, 앞으로도 자주 오너라. 예. 많이. 그날 이후 애연과 강두는 자주 만났습니다. 강두는 점점 능숙해졌고 애연은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쳤지요. 강두야, 이렇게 해봐. 예. 많이. 애연은 강두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많이.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래. 좋아. 더. 강두는 애연의 가르침을 따랐고 애연은 매번 만족했지요. 많이. 마님께서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강두야, 너도 정말 훌륭하구나. 두 사람의 미래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기회만 있으면 만났지요. 어느 날 애연은 강두를 창고로 불렀습니다. 강두야, 여기로 오너라. 많이. 여기는 아무도 오지 않아. 안심해. 애연은 강두를 끌어안았습니다. 많이. 하지만 강두야, 나는 지금 네가 필요해.
애연은 강두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강두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애연을 원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창고 안에서 몸을 섞었습니다. 많이. 강두야. 좋아. 창고 밖에서는 다른 하인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지요. 많이. 누가 오면. 조용히. 두 사람은 조용하지만 격하게 움직였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오히려 쾌감을 더했지요. 많이. 이제. 나도. 강두야.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그 후로도 애연과 강두는 다양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한편, 현덕과 말순의 관계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말순은 여전히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지? 말순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말순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절망했습니다. 이대로는 작은 마님이 될 수 없어. 그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을 몰아내야 해. 그럼 내가 정식 부인이 될 수도. 말순은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두는 마을에 심부름을 갔다가 젊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어머, 실례합니다. 여자가 강두에게 부딪혔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강두는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매우 예뻤으니까요. 죄송해요. 제가 급하게 가다가. 아니에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여자는 미소 지으며 가버렸습니다. 강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렇게 예쁜 여자도 있구나. 집에 돌아온 강두는 애현을 만났습니다. 마님,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서 오거라 강두야. 나 기다렸단다. 애현은 강두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강두는 어딘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두야, 무슨 생각을 하니? 아닙니다. 많이. 강두는 애현과 몸을 섞었지만 예전만큼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애현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강두가 변했어. 며칠 후 강두는 다시 마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다시 만났지요. 어머, 저번에. 안녕하십니까.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봄이었습니다. 21살의 처녀였지요. 강두 씨. 강두 씨가 좋아요. 저도. 당신이. 강두는 봄이에게 점점 끌렸습니다. 마님도 좋지만 저런 젊고 예쁜 여자와 강두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말수는 애현을 몰아내기 위한 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슬쩍 애현의 부정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부인께서 요즘 젊은 머슴을 자주 부르신다던데 그게 무슨 뜻이야? 글쎄, 방에서 뭘 하시는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시댁 부인이 머슴과.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덕도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부인이 머슴이랑. 현덕은 화가 났습니다. 부인이 감히.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잘못도 떠올렸습니다. 나도
말순과 현덕은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현덕은 애현의 방 근처를 지나다가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이. 강두야. 더. 현덕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애연이 강두와 몸을 섞고 있었습니다. 부인. 현덕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애연과 강두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방님. 부인. 이게 무슨 짓입니까? 현덕은 분노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내 아내가 머슴 따위와. 현덕은 강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나으리,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저 마님께서 원하시기에. 강두는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현덕과 애현만 남았습니다. 부인, 어떻게 이럴 수가. 서방님. 애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찾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무슨 양반가의 부인이 할 소리요. 저도 알고 있어요. 서방님도 말순이와 부정한 짓을 하지 않으셨나요? 현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방님께서 매일 밤 사랑방에서 말순과 무엇을 하시는지. 부인, 서방님도 저를 배신하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도를 했다는 것을. 서방님, 우리 부인, 현덕과 애연은 서로에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잘못도 알고 있었지요. 부인, 우리 어쩌면 좋습니까? 모르겠어요, 서방님. 두 사람은 서로를 외면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현덕은 말순에게 가지 않았고 애현은 그 뒤로 강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더 이상 찾지 않는 현덕 때문에 말순은 초조했습니다. 그리고 강두는 그 일 이후 마을의 젊은 여자 보미에게 도망쳐 보미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이참에 마님을 완전히 몰아내야 해. 그녀는 현덕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으리, 사실은 제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뭐라고? 현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냐? 네. 나으리, 의원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말순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임신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것으로 현덕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으리, 이제 부정한 짓을 한 마님을 내쫓으시고 저를. 말순아. 그거. 현덕은 망설였습니다. 한편 강두는 보미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배은망덕하게도 애연에게 배운 밤기술에 보미가 홀랑 넘어가 버렸습니다. 강두 씨. 저 강두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보미. 나도. 강두는 애연을 잊고 보미에게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애연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한 거지?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서방님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현덕은 말순의 거짓말에 속아 애연을 더욱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현덕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으리, 배가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냐? 현덕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배는 전혀 불러오지 않았지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확실히 보일 겁니다. 말순은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현덕과 애연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부인.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마주쳤을 때도 고개를 돌렸지요. 아이들은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싸우셨어요? 아니다. 그냥. 애연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날로 차가워졌습니다. 한편 애연은 매정하게 떠나버린 강두가 그리웠습니다. 아니, 그저 자기를 위로해줄 남자가 그리웠습니다. 강두야, 어디 있니? 하지만 강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보미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보미, 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 저도요, 강두씨.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두씨, 저 언제 혼인할 수 있을까요? 곧 할 수 있을 거야. 강두는 애현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어느 날 강두는 애현을 찾아갔습니다. 강두야. 많이. 애현은 강두를 보고 반가웠습니다. 강두야. 요즘 어디 있었니? 저 마을에 내 방으로 오지 않겠니? 애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죄송합니다. 저는 저는 이제 마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강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소리니? 저 마을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애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두야. 너 죄송합니다. 많이. 저는 그녀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강두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애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말순에게 빠져 있고 강두는 다른 여자에게 빠져 있었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애연은 절망했습니다. 얼마 후 말순의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현덕이 의원을 불러 말순을 진찰하게 했는데 의원이 고개를 저었던 것이지요. 나으리, 이 여자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현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말순아, 이게 무슨 소리냐? 나으리. 저는, 말순은 당황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냐? 나으리, 죄송합니다. 말순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저는 작은 마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현덕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속였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나으리, 용서해 주십시오. 나가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현덕은 말순을 내쫓았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말순은 울면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현덕은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한 거지? 그는 후회했습니다. 부인을 배신하고 말순에게 빠져서 가정을 망쳤다는 것을. 부인, 미안하오. 같은 시각, 애현은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쩌면 좋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현덕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부인, 서방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현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말순과의 모두 내 잘못이오. 서방니, 말순이가 나를 속였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애연은 놀랐습니다. 거짓말 이었습니까? 그렇소. 나는 그 거짓말에 속아 부인을 멀리했소. 현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용서해 주시오. 애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니, 저도 잘못했습니다. 부인, 저도 강두와 그런 일을 알고 있소. 부인, 나도 내 잘못을 알고 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서방니, 저도 미안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부인,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겠소? 서방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현덕은 애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부인, 내가 얼마나 부인을 그리워했는지. 저도 서방님을. 두 사람은 입을 맞췄습니다. 오랜만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부인, 서방님. 입맞춤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현덕의 손이 애연의 저고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오늘 밤. 예. 서방님. 애연도 현덕의 옷을 벗겼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의 몸을 보았습니다. 부인, 그리웠소. 저도. 서방님. 현덕은 애연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녀 위에 올랐지요. 부인, 이제. 예. 서방님. 어서. 현덕은 천천히 애연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애연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부인, 역시. 서방님. 좋아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몸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역시 우리는 서로에게 맞는 사람이었어. 부인, 이것이 우리의 속궁합이었소. 예. 서방님, 이렇게 좋은 줄 잊고 있었어요. 현덕은 애연을 격렬하게 탐했습니다. 부인, 좋소. 서방님, 저도. 애연도 현덕을 받아들이며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말순과 할 때와는 다르다. 현덕은 깨달았습니다. 강두와 할 때와는 비교도 안 돼. 애연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은 정말로 서로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부인, 나 더 이상. 저도. 서방님.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부인. 현덕은 애연의 안에서 오랜만에 모든 것을 해방시켰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대로 포개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부인. 역시 부인이 최고요. 서방님. 저도. 서방님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부인, 다시는 다른 사람을 보지 않겠소. 저도. 서방님. 두 사람은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말순과 강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집에서 쫓겨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쩌지? 그녀는 마을을 떠돌며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제발 먹을 것 좀.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 한씨 댁에서 쫓겨난 년이잖아. 양반을 속이고 쫓겨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아야지. 그러게 말이여. 무슨 마음으로 이 마을에선 앗짝을 들고 나니. 에휴, 저리 가거라. 너 따위에게 줄 밥은 없. 말수는 비참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강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보미와 혼인하려 했지만 보미의 부모가 반대했습니다. 안 돼. 우리 딸을 머슴 따위에게 줄 수 없어. 하지만 네가 돈이 있어. 아니면 땅이 있어. 강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보미도 결국 부모의 말을 따랐습니다. 강두 씨, 미안해요. 저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요. 보미, 안녕히 계세요. 보미는 떠났습니다. 강두는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한 거지? 그는 후회했습니다. 마님을 버리고 보미를 선택했는데 결국 그는 한씨 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그곳에서도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현덕이 강두를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나으리, 용서해 주십시오. 안 된다. 네가 내 부인과 무슨 짓을 했는지 뻔히 아는데 당장 떠나라. 목숨 붙여 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 거라. 나으리, 강두는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돌며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요. 일 좀 시켜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씨 댁 부인과 소문났던 그놈이지. 그런 놈을 누가 쓰겠어? 강두는 비참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말순과 강두는 우연히 마을 어귀에서 마주쳤습니다. 너 말순이 아니야.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너도 쫓겨났구나. 그래. 너도. 두 사람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참 바보 같았지. 그래. 너무 욕심을 부렸어. 이제 어쩌면 좋을까? 모르겠어. 두 사람은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간에는 다른 마을로 가려고 산을 넘다 호랑이에게 잡혀 먹었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현덕과 애연은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매일 밤 두 사람은 몸을 섞었습니다. 부인, 오늘도 예, 서방님. 기다렸어요. 두 사람의 밤은 예전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부인, 역시 부인이 최고요. 서방님, 저도 서방님이 최고예요. 현덕은 애연을 탐하며 깨달았습니다. 말순과는 비교도 안 돼. 애연도 깨달았습니다. 강두와는 차원이 다르네. 두 사람의 속궁합은 정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현덕의 것은
애현의 안에 꼭 맞았고 애현의 안은 현덕의 것을 완벽하게 조였습니다. 부인. 서방니. 좋아요. 밤마다 애현의 신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인. 나. 더 이상. 저도. 서방니. 같이. 두 사람은 거의 매번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부인. 이것은 말순이나 강두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부인. 우리 정말 잘 맞는 것 같소. 예. 서방님. 이제 알았어요. 서방님과 제가 얼마나 잘 맞는지.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느 날 밤, 현덕과 애현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인, 그동안 많이 외로웠지요? 예, 서방님. 정말 힘들었어요. 미안하오. 내가 부인을 소홀히 했소. 아니에요, 서방님. 저도 서방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애현은 현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15년 동안 계속 아이를 낳느라 서방님께 제대로 못해드렸죠. 부인, 서방님도 젊은 남자인데 힘드셨을 거예요. 현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순에게 가신 건 서운했어요. 미안하오. 부인. 나는 참을 수가 없었소. 알아요. 저도 그래서 강두에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부인. 앞으로는 내가 부인만 보겠소. 저도 서방님만. 두 사람은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섞었습니다. 부인, 오늘 밤은 천천히. 예, 서방님. 현덕은 애현을 천천히 애무했습니다. 부인, 아름답소. 서방님. 현덕의 손이 애현의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가슴, 배, 허벅. 서방님. 애현은 현덕의 손길에 몸을 떨었습니다. 부인, 여기가 좋으신가요? 예. 좋아요. 현덕은 애현의 가장 민감한 곳을 만졌습니다. 서방님, 그곳은. 부인, 벌써 젖어 있구려. 부끄러워요. 서방님. 현덕은 미소 지으며 애현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예, 서방님. 어서. 두 사람은 천천히, 하지만 깊이 몸을 섞었습니다. 부인, 정말 좋소. 저도. 서방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두 사람은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부인, 저도. 서방님. 같이 가시지요. 서방님. 두 사람은 동시에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부인. 현덕은 애현의 제일 깊숙한 곳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애현도 온몸이 떨리며 쾌락의 정점을 느꼈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대로 포개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부인, 사랑하오. 저도
서방니, 사랑해요. 둘의 사랑이 다시 불타오른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애연은 놀라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서방니, 제가 아이를. 정말입니까? 부인. 현덕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의원께서 확인해 주셨어요. 부인. 고맙소. 현덕은 애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11번째 아이로구려. 예. 서방니. 애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니. 이번에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나도 딸이 좋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현덕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인, 이젠 밤에 괜찮아요. 서방이 조심히 하면. 하지만 서방니, 저도 서방님이 필요해요. 애연은 현덕을 유혹했습니다. 부인, 현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조심히. 예. 서방니. 두 사람은 임신 중에도 계속 몸을 섞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조심스럽게. 부인, 괜찮으십니까? 예. 서방니. 좋아요. 현덕은 애연을 부드럽게 탐했습니다. 부인, 아이를 생각해서. 알아요. 서방니. 천천히.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했습니다. 달이 차고 애연은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따님이십니다. 딸. 현덕은 기뻐했습니다. 부인, 드디어 딸이오. 예. 서방니. 애연은 지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현덕은 딸을 안아들었습니다. 참으로 예쁘구나. 서방니,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래, 이름을. 현덕은 생각했습니다. 화해. 어떠소? 화해. 우리가 화해하고 낳은 아이니 화해라고. 애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아요. 서방니. 화해. 좋은 이름이에요. 두 사람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화해가 태어난 후 현덕과 애연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부인, 우리 정말 행복하오. 예. 서방니, 저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매일 밤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부인, 오늘도. 예. 서방니, 기다렸어요. 산후조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다시 격렬하게 사랑했습니다. 부인, 역시 부인이 최고요. 서방니. 저도. 서방님이. 두 사람의 속궁합은 여전히 환상적이었습니다. 밤마다 애연의 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매번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말순이나 강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쾌락이었습니다. 부인, 우리 정말 잘 맞소. 예. 서방니, 이제야 알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가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한씨 댁, 정말 금슬이 좋으시구먼.
그러게 11남매나 낳으셨으니 부러운 일이야. 현덕과 애현은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소문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덕과 애현은 늙어갔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부인,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소. 그러게요. 서방니, 어느새 머리가 하얗.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여전히 아름답소. 서방님도 여전히 멋지세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11명의 자식들은 모두 잘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과거에 급제했고, 둘째도 연이어 급제를 하고, 셋째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딸들도 모두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지요. 막내딸 화혜도 15이 되었습니다. 아버니, 어머니, 저 이번에 혼담이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그래, 화혜야, 좋은 집안이다. 예, 아버니. 화혜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현덕과 애연은 딸을 바라보며 구무퇴했습니다. 부인, 우리 딸들도 다 시집을 가는구려. 그러게요. 서방니, 이제 우리만 남았네요. 그래, 이제 우리 둘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밤, 현덕과 애연은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인, 오늘은 아이들이 모두 나가고, 예, 서방니, 오랜만에 조용하네요. 현덕은 애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부인, 오늘 밤은, 예, 서방니. 두 사람은 입을 맞췄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두 사람의 열정은 여전했습니다. 부인, 여전히 아름답소. 서방니. 저도. 서방님이. 현덕은 애연의 옷을 벗겼습니다. 부인, 서방니. 두 사람은 오랜만에 몸을 섞었습니다. 부인, 아직도 이렇게 좋소. 저도. 서방니, 여전히.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깊었습니다. 부인, 사랑하오. 저도. 서방니, 사랑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부드럽게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부인, 현덕은 애연이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대로 포개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부인, 고맙소. 평생을 함께 해줘서. 저야말로. 서방니,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부인, 그때 말순과 강두. 이리. 예, 서방니.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소. 저도요. 서방니. 정말 바보 같았어요. 애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우리가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소. 부인, 현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우리 정말 잘 맞지 않소? 예, 서방니. 정말 환상적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말순이나 강두와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러게요. 서방님. 역시 서방님이 최고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하시지요. 예. 서방님, 100년 해로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현덕과 애현은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금슬이 좋았습니다. 할아버니, 할머니, 정말 사이가 좋으시네요. 손주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평생 금슬이 좋았단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라. 애연은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애연은 현덕을 바라봤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거란다. 와, 멋져요. 손주들은 감탄했습니다. 현덕과 애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도 나이가 많이 들었소. 그러게요. 서방님, 하지만 여전히 부인이 아름답고 좋소. 저도. 서방님. 현덕은 애현을 끌어안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원했습니다. 부인, 천천히. 예. 서방님, 천천히. 두 사람은 부드럽게 몸을 섞었습니다. 예전처럼 격렬하진 않았지만 더 깊고 따뜻했습니다. 부인, 사랑하오. 저도. 서방님,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하며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현덕과 애현은 서로 포개진 채 한동안 그대로 안고 있었습니다. 부인, 우리 참 좋은 한 쌍이오. 예. 서방님, 정말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현덕과 애연의 이야기는 마을에 야사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도 북청 고을에 금슬 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있었다. 한때 서로 외도를 했지만 결국 서로가 최고라는 것을 깨닫고 100년 해로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이었지. 그래. 잠깐의 실수는 있었지만 결국 서로를 찾았으니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지. 사람들은 현덕과 애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부부는 시련을 겪더라도 결국 서로를 찾는다고. 그리고 그들의 속궁합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하다고. 현덕과 애현. 두 사람의 사랑은 조선의 야사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서로의 실수를 용서하고 마지막까지 사랑한 부부의 이야기에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